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뉴캐슬전에서 해리케인이 1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리그 첫 공격 포인트 기록한 경기가 됐습니다. 해리케인이 10월 중순까지 리그골을 터뜨리지 못하는 상황은 참 팀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지만 케인 본인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날 역전골 장면에서도 골 넣은 직후에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됐잖아요. 이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제 호이베르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고요. 케인 슈팅도 정말 좋았죠. 그런데 골이 들어간 뒤에 곧바로 부심 깃발이 올라간 걸 보고 케인이 환호를 못합니다. 동료들도 케인한테 달려오질 못하는 중이었는데 이게 참 VAR 시대라 가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공이 이제 발이 떠나는 순간 보시면 케인 위치가 이제 온사이드 판정이 났죠. 주심이 VAR 체크하는 동안에 숨죽이고 있던 동료들이 센터 서클을 딱 가리키면서 골 선언을 하니까 그제서야 달려와서 안깁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역시 레길론이었고요. 레길론이 인싸예요. 보면서 참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케인 부진이 그동안 팀에서도 굉장히 큰 공통의 고민이었다는 거, 또 케인이 터져줘야 팀도 잘 된다는 그런 사실을 서로가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느낌을 좀 확실히 주는 그런 골이 아니었나. 케인은 그 뒤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까지 어시스트를 하면서 이날 1골 1도움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이때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는 게 참 놀라울 만큼 케인의 부진이 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케인이 정말 잠에서 깨어났다, 뭐 이런 류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죠. 케인은 이제 정말 부진에서 벗어났을까요? 지금 토트넘의 에이스는 뭐 단연 손흥민입니다. 이건 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공격 포인트는 뭐 굳이 따로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압도적이니까 실질적인 공격 찬스의 대부분이 손흥민 선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고요. 전체적인 경기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또 공격 부담도 나눠가줘야 팀이 더 잘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죠. 게다가 토트넘은 케인이나 손흥민급 선수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면 대체해줄 자원도 없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떠나고 말고와 상관없이 일단 토트넘한테 이 친구는 어떻게든 되살려내야 되는 그런 에이스였다는 거죠. 팀이 케인이 이렇게 계속 다운이 돼 있으면 정상적인 어떤 목표 순위권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케인의 부진이 역대급으로 길어지면서 현지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케인의 스탯들이 전성기에 비하면 썩 좋지 않다, 뭐 하락세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텔레그래프가 지난 13일에 냈던 기사에서 제시를 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제 케인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지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전성기 기량을 되찾을지 여부에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시각 중에 이제 케인에 대한 비관적인 해석들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케인이 되게 등락이 심했던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 지표를 보면. 근데 이거는 그래프를 90분당 수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더 좀 미묘한 차이가 좀 커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올 시즌 그래프가 곤두박질 친 이 꼬다리 부분을 제외하면 뭐 그렇게 하락세라고 단정을 지을 만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지표가 아닌가. 그리고 지난 2020, 2021 시즌은 정말 최고였잖아요. 득점왕, 도움왕 뭐 다 먹었으니까. 거기다 비교를 지금 올 시즌을 거기다가 한다면 지금의 K는 진짜 멸망 수준의 스탯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여겨볼 것은 이제 2017, 18 시즌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수치가 좀 약간 낮아진 부분이 될 텐데, 뭐 지난 역대급 시즌을 벌였던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그것보다 낮으니까 이 그래프만 가지고 많은 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슈팅 수가 줄어들고 이제 상대 박스 안에서 터치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 이게 좀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케인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기존의 스트라이커 역할보다는 좀 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많이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로 이런 수치가 나온 거지, 이거를 뭐 최근 올 시즌 부진과 엮어가지고 최근 뭐 케인이 계속 좀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케인의 올 시즌 부진은요, 이적 부산에 따른 심리적인 타격, 그리고 프리시즌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발동이 늦게 걸린 거, 요 두 가지가 가장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케인의 상승세 전망을 내미는 이유는 실제 경기력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손흥민과 케인의 컨비네이션 골이 터진 것도 터진 겁니다만 케인의 움직임에 자신감이 붙은 게 좀 보입니다. 특히 뉴캐슬전. 손흥민, 케인만으로 공격을 다 하려고 했던 무리뉴 감독 체제랑 지금 누누 감독, 그러니까 무리뉴 시절보다는 좀 더 케인을 위로 올려서 좀 쓰려고 하는 누누 감독과의 어떤
이정 감독과의 그 차이, 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컨디션 회복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는 좀 라인을 좀 리딩을 하고 또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저는 가장 대표적인 스탯으로 이제 패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K는 올 시즌 들어서 볼 터치 횟수가 크게 좀 줄어들었고 또 공을 뺏긴다거나 상대와 경합 상황에서 크게 밀리는 샷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료들의 패스를 받는 위치로 이동을 한다거나 또 이걸 동료들에게 다시 연결을 해주거나 본인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패턴이 해리 케인의 강점이었는데 올 시즌 들어서 K는 패스를 받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이걸 다시 동료들에게 내주거나 슈팅으로 연결하는 빈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세부 스탯에서 경합 상황 패배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지난 시즌 가장 좋은 경기 중 하나였던 이제 맨유전 여기서 케인에게 연결된 패스가 이제 30개였고요. 그러니까 케인이 받은 패스가 케인이 동료들에게 연결시켜준 패스가 22개였습니다. 뭐 준수하죠. 그런데 지난달 아스널한테 질 때를 보면 케인이 패스를 16개밖에 못 받았고요. 동료들한테. 그리고 다시 패스를 내준 횟수가 5개밖에 안 됩니다. 모우라한테 한 번, 레길론한테 한 번, 손흥민한테 3번. 굉장히 고립이 돼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걸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에스턴 빌라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뭐 여전히 좀 아쉬운 수치이긴 했는데 이번 뉴캐슬전을 보시면 확실히 공격 작업에 녹아들고 좀 더 정확하게 연결을 좀 계속 플레이를 좀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패스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케인한테 연결된 패스가 28개였고요. 케인이 동료들에게 내준 패스가 23개. 예.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공격도 굉장히 힘을 많이 얻기 시작을 했죠. 다음은 토트넘의 주요 공격진. 이제는 손흥민, 케인, 모우라, 은돈벨레 이렇게 4명이 되겠죠. 이 네 선수가 서로 주고받는 패스의 추이를 통해서 토트넘 공격 포진, 공격 조합의 상승세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케인도 케인이지만 은돈벨레에 달라진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인의 상승세를 앞으로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은돈벨레가 최근에 폼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케인은 손흥민한테 건네주는 패스, 그러니까 또 은돈벨레하고 주고받는 패스 횟수가 뉴캐슬전에서 확연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공을 많이 받는 선수는 레길런한테 많이 받고 주는 거는 이제 아스날전에 모우라, 빌라전에서는 레길런, 뉴캐슬전에서는 은돈벨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매 경기 그 경기에서 가장 좀 활발한 선수하고 좀 교감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케인하고는 원래도 뭐 경기당 10번 이상 패스를 주고받는 일이 뭐 잘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골이 그렇게 많다는 게 더 대단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은돈벨레 보십시오. 공격수들하고 패스를 주고받는 횟수가 정말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뉴캐슬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은돈벨레가 토트넘 와서 가장 잘한 경기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손흥민하고만 16개, 모우라하고만 20개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 작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손흥민 골 장면에서도 이제 케인에게 패스를 연결을 해준 게 이제 모우라였는데 그 모우라한테 공을 건네준 사람이 바로 이제 은돈벨레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은돈벨레는 양쪽 윙어 가운데에 서서 종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 방향을 정해주고 또 드리블은 뭐 여전히 좀 끌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뭐 질질 끄는 모습은 좀 줄어들고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좀 이끈 그런 모습이 뉴캐슬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은돈벨레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천부적인 재능 그리고 모두의 허를 찌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적절한 이런 패스 또 동료들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플레이가 좀 더 가미가 된다면 정말 저는 무서운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다. 저는 바로 요 지점, 은돈벨레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요 어떤 흐름이 케인의 상승세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케인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더 버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다시 전성기를 치고 뭐 득점왕도 하고 이럴 정도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상대 견제에 치이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해리 케인은 최고가 아닌 7, 80% 정도만 해줘도 지금의 토트넘에는 뭐 정말 큰 플러스가 되는 선수고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피니셔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손흥민을 좀 더 보좌해 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줘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달라진 역할에 대한 적응 또 동료들의 경기력이 핫하다는 사실이 케인에게서 좀 더 많은 기여를 기대해도 좋은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리시즌을 잘못 보낸 여파라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다른 이유도 있는 건가 뭐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순히 개인 역량만이 아니라 이렇게 팀 동료들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케인 개인 입장에서는 좀 여전히 좀 미심쩍을 수 있습니다만 팀 입장에서는 정말 큰 희소식이고 굉장히 좀 기대감을 좀 더 가져도 되는 요인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번 주중에 있을 그 유로파 컨퍼런스 원정 내일 새벽이죠. 예, 손흥민 케인 안 갔답니다. 예, 뉴캐슬전 선발 선수들 다 안 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입중계 없이 FPL 라이브만 금요일 4시에 하고요. 주말에 토트넘 입중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